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넷이라고 하는 방송국이 개국을 하고 동시에 KM 방송국이 개국을 해요. 우리가 KMTV라고 많이 말했는데 이 두 방송국이 굉장히 경쟁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엠넷에서 찍은 뮤직비디오는 KMTV에서 안 틀어주고 KMTV에서 찍은 뮤직비디오 엠넷에서 거부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곡인데 엠넷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가 따로 있고 KMTV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가 따로 있어서 방송마다 나가는 게 달랐어요. 물론 이제 영상을 찍는 뮤직비디오 감독이나 스태프들한테는 좋은 현상이지만 한 가수는 두 개를 동시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고, 이때는 방송국마다 음악 방송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수가 굉장히 부족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돈으로 이제 95년도니까 95년도에 한 편당 한 6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외주를 맡겼어요. 여기서 엠넷에 자체 제작이 불가능하니까. 저도 이때 당시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그 시기가 외주를 받아서 찍었던 그 시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엄청난 수요 때문에 많이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반 시장이 다양화되고 우리나라 음악 역사상 90년대가 사실 가장 많은 가수와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 음악의 르네상스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이 말은 곧 다양한 장르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양한 장르 자체가 가요를 사실은 막 살찌우는, 지금처럼 아이돌 위주의 음악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하고 좀 달리 발라드 가수, 락 가수, 그 다음에 통기타도 유행이 있었고, 포크 음악, 그 다음에 밴드 음악도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완전 댄스 가수도 유행했었고, 실험적인 인더스트리얼 락을 구사하는 밴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테이프과 CD였기 때문에 테이프과 CD가 이때 온라인상에서 음원으로 나오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돼서 시장이 가시화되고 공장이 금방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가수한테는 뮤직비디오 하나의 홍보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잘 찍으면 노래가 좀 안 좋아도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겠죠. 효과가 있었고요. 90년대 초반 지나서부터는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한 뮤직비디오에 몇 억씩 드는, 영화 버짓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유명한 배우들을 섭외를 했고, 그 다음에 로켓까지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위주의 뮤직비디오 유행을 합니다. 이때부터도 유행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약간 영화 같지만 영화와는 다른 형식으로 뮤직비디오 드라마타이즈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얼굴 없는 가수의 시작을 알렸던 조성모 가수의 노래가 이때 드라마 뮤직비디오로서 저 스타트를 찍었던 거고, 대흥행을 거두면서 우후죽순 뒤에 오는 가수를 다 드라마로 찍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음악은 다양해졌지만 뮤직비디오 찍는 형식이 다 비슷해졌다는 것이죠. 드라마 위주로 찍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80년대에 다양했던 뮤직비디오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음악하는 사람을 그대로 솔직하게 찍어내는 기술이 또 좋았잖아요. 두 개가 섞이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가수가 하나도 안 나오고 배우들만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대사를 하지 않아요. 대사 안 하고 그냥 표정으로만 이야기를 또 만들어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 상승을 불러왔다는 것이고요. 경쟁이 되면서, 그러면서 한꺼번에 뮤직비디오 시장이 이 뒤로는 침체기를 겪게 돼요. 2000년대부터는 드라마를 고집하지 않는 게 나오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라마 위주의 뮤직비디오를 정리해봤어요. 90년대, 2000년대까지 10년간에. 그래서 조성모의 새 곡이 들어가 있고, 이제 아까 말한 이 조성모의 To Heaven이 사실은 얼굴 없는 가수의 시작을 알렸던 작품이고, 아시나요는 굉장히 베트남에 가서 실제 전쟁을 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이 당시로서는 뮤직비디오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를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카이의 영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돈을 들였죠. 캐나다에 가서 찍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진영이 나오는 건데 지금 사실은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아이즈 같은 경우 김범수, 그다음에 이제 조수미에 나가거든은 이거는 이제 명성황후 OST가 되면서 드라마가 더 인기가 많게 되는 그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승기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그 이수영의 덩그러니가 일본 가서 찍은 것이고요. 해외 로케를 많이 갔고 그거를 하나의 음반 시장에 내놓을 때 마케팅으로 삼았어요. 해외에서 몇 억을 가서 찍었다. 배우에는 누가 나온다. 그럼 사람들이 음반을 나오기 전에 이미 뮤직비디오에 기대를 하면서 음반을 사게 되겠죠. 그게 이제 90년대 뮤직비디오 시장을 이렇게 살찌우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자, 이 링크는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좋아하는 가수 혹은 궁금했던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몇 가지 빨간 줄로 언급했던 것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뮤직비디오 딱히 아이디어를 떠오를 때 난 드라마를 찍고 싶어 하면 아무래도 전성기 시대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음악의 구성과 그 플롯의 흐름이 굉장히 잘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음악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그 어쨌든 감동을 주는 그 타이밍에 플롯도 같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전주 중간에 간주, 뒤에 후주와 어떻게 엮이는지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수업을 했더니 막 계속 저작권이 올라와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너무 올리는 게 힘들어서 오늘부터는 링크를 하나도 안 걸려, 링크만 걸어놓고 보진 않겠습니다. 초창기에 90년대 초반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92년도죠. 이 음반을 내면서 돼지보이스 음반이 내면서 이때 당시에 뮤직비디오가 사실은 초창기의 뮤직비디오의 어떤 신호탄을 갖고 왔죠. 드라마가 아닌 스타일리시한 비주얼 중심의 뮤직비디오, 음악하는 사람의 비주얼 중심의 뮤직비디오가 한국에서는 서태지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촌스럽게 그지없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 당시 버전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카메라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80년대의 뮤직비디오를 봤던 세대가 커서 90년대 뮤직비디오를 찍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80년대 비슷한 뮤직비디오를 구사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간지,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수의 립싱크하는 모습이나 춤을 추는 모습들을 담아내면서 또 시각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실험하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드라마 타해지면 배우의 연기력에 그냥 의존해야 되고 연출이나 이야기의 가치이기 때문에 뭐 음악과 잘 맞는 음악이면 모르겠지만 모든 음악이 다 드라마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거기 진짜 잘 맞는 뮤직비디오 나오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90년대 말로 가면서 특히 한국에 불었던 뮤직비디오의 특징 중에 하나가 SF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기말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영화도 봤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전쟁, 기아, 난민, 그 다음에 뭐 미래사회 암울한 표정들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015B의 21세기 모노리스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고 보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지구의 어떤 식량과 자원이 고갈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이제 예상해서 핵전쟁의 위기까지 가는 걸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인일치 네일스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가 90년대 뮤직비디오에서 하드코어적인 비주얼을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음악 자체가 인더스트리얼 락이니까 비디오가 굉장히 거칠죠. 그래서 그 21세기 모노리스는 이 뮤직비디오를 벤치마킹해서 핵폭발로 인한 지구 멸망을 다루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돈도 꽤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유승준, 지금 스티비 유라고 바꿨죠. 유승준의 데뷔작이에요. 가위라고 하는 건데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몸에 막 마이크 이외에 다른 걸 차고만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사이보그, 개조된 생명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기계와 사이보그,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최초의 아이돌 밴드 중에 하나인 SES죠. 지금 해체됐지만 이 친구들이 데뷔했을 때 나온 작품인데, 이거는 핀란드의 그 나일론 비트의 라이크 푸를 리메이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유진과 슈의 보컬을 외계인 캐릭터로 이제 바꿔서 하면서 좀 분위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전에 보셨던 디스토피아적인 작품하고 달리 굉장히 깜찍하죠. 외계인이 나오고 귀엽게 나와서 긍정적인 미래를 좀 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든가 공각기동대 같은 영화들을 보고 뭔가 이제 휴머니즘 상실 위주로 어둡게 가는 반면에 SES는 이제 워낙 또 그 당시에 다 큐트하게 나오는 컨셉이어서 약간 구원을 해준다, 미래에 음악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어져 나갔습니다. 역시나 미래를 그렸던 뮤직비디오입니다. 자, 엄정화의 몰라는 99년 작품인데 완전 사이버펑크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좀 재밌는 거를 볼 수 있는 몇 개 짚어드리면, CG 배경화면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를 다 블루키로 빼가지고 CG를 넣었고요. 또 하나 조명을 보시면, 영화 같은 조명, 드라마는 이제 보통 조명을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때리잖아요. 실루엣을 주고 주광을 이렇게 주고 반사광을 이제 반대에서 주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치 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조명 설치하고 또 밸런스 맞추고. 그럼 이제 사실은 뮤직비디오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빨리 찍어도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명을 일일이 다 치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다가 형광등 조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개 형광등을 놓고 얘를 동시에 켜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또 하나는 이렇게 동그란 등등을 만들었어요. 동그란 등. 지금 LED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LED가 없었기 때문에 동그란 등을 만들어서 카메라를 여기다 놓고 찍었어요. 그럼 옆에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요 사진처럼 앞에가 환하게 밝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뒤로 멀어지면 또 어두워지고, 그래서 카메라 앞에 자꾸 뭔가를 하게 만든 이유가 카메라 앞에 서서 밝은 상태 나와야 되니까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막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액션들이 사실 이 당시에 조명이라든가 제작 현장에서 개발되었던 장비하고도 영향이 있다. 당연히 그냥 이쁘니까 춤을 잘 추니까 앞에다 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조명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맞춰져서 연출된 거다. 그래서 조명에 대한 그 색깔만 봐도 이게 몇 년도 뮤직비디오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수업 시간 같았으면 한 풀 버전을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2000년대 뮤직비디오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봐요. 즉 최초의 한국의 테크노 음악을 가지고 찍었던 뮤직비디오를 보고, 뭔가 여기서는 기계와 외계인이라는 컨셉뿐만 아니라 뭐 눈 모양의 부채, 고대 동화시의 정복 스타일, 이런 소품들이 굉장히 예술적이었던 거고, 어떤 소품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찍었던 작품입니다. 저도 편집실에서 찍다가 몇 번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사이보그, 인조인간 혹은 외계인 같은 것들이 인간이 아닌, 인간에 영향을 주는 비인류적인 요소가 굉장히 등장이 많았고 흔한 소재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80년대와 달리 90년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뮤직비디오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볼 때는 색깔이나 조명, 컬러감, 그걸로 뭘로 찍었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뮤직비디오들이 담고 있는 대상과 이야기가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면 좋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왼쪽에는 이제 그 성냥팔의 소녀의 재림이라고 이 영화가 이제 되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던 영화죠. 여기 보시는 이분은 예, 가수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아역 배우, 그 당시에 CF로 유명했던 여자 배우였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미래 사이버 세계에 대한 영화를 그린 작품이었고요. 좀 오른쪽에 보시면 에스프레소 커피 광고인데, 이 사람의 메이크업 보시죠? 메이크업이랑 복장을 보시면 굉장히 사이보그적인데 좀 불안정하죠. 그때다가 이때 당시 유행했던 글씨체가 테크노 글씨체인데, 예, 기계 언어를 글씨체로 만들어서 했던 방식이고, 지금 있는 이런 메이크업은 사실은 이제 80년대 서양의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아직 90년대 차용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약간 뒤떨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니콜 선전이죠. 예, 박지훈 가수고, 이분이 무슨 장혁인가 배우였을 거야 아마. 되게 어색하긴 하지만 이 당시엔 굉장히 사이버틱한 방식으로 해서 90년대를 혼돈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공포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환희가 상반되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뭐 웃고 넘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시면 지금의 이해가 될 것이고, 뭐 지금 10년 후에 지금 모습 보면 또 웃을 것 같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맞는 컬처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양식을 연구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났네. 김진표. 예, 김진표 가수죠. 유명한 가수입니다. 82년도에 블레이드 러너는 스타워즈와 함께 대표적인 SF 영화지만, 스타워즈는 좀 디스토피아적인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되게 무게가 무겁고 암묵적이어서 82년도에 블레이드 러너는 메이저급 영화로서 남지 않았지만 지금 SF 영화의 가장 대표영사가 됐잖아요. 이 당시에 이 영화가 나타냈던 암울한 미래사의 모습이 영향을 주었고, 또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또 95년도에 나오게 되면서 이 두 개가 사실은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보셨던 그 한국 뮤직비디오에 봤던 그런 희한한 그 기구들을 쓴 모습들이 아마 많이 차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노이즈의 그 홀로석이라는 뮤직비디오인가 그거 할 때도 이런 공각기동대에서 나왔던 소품을 만들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락 음악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라는 걸 좀 보도록 해보죠. 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년대 이후에 뮤직비디오의 주된 어떤 음악적 그 테마였는데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섞이게 되죠. 그러니까 뉴웨이브라고 하는 전자 사운드와 섞이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쭉 락계열이 발달하는데 90년대 들어서 하드락에서 메탈 계열로 이제 나오고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한 락에서의 그 사운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탈도 사실 헤비메탈은 뭐 메탈리카의 등장으로 인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메탈 밴드의 그 뮤직비디오가 또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90년대 초반의 얼터너티브 장르가 너바나라고 하는 밴드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또 그 다음에 펄잼의 10, 너바나의 네버마인드 같은 굉장히 명반들이죠. 락 역사의 명반들이 이때 당시에 출시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그 뭐 90년대 후반에 뭐 크라이넛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브레인 같은 친구들이 이런 비슷한 계열의 락음악을 시작했죠. 자, 헤비메탈 장르는 저번 첫 시간에 제가 좀 보기 힘든 음악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지금 장르지만 외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북유럽 혹은 저쪽 러시아 쪽에 인접한 유럽 그쪽의 나라들은 아직도 헤비메탈이 주된 메이저 장르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음반 시장이 상승되면서 헤비메탈의 장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아쉽게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링크만 걸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메탈리카의 원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뮤직비디오 편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의 컨셉하고 드라마가 들어가 있어요. 영화의 드라마. 그 다음에 음악하는 밴드 음악가들의 연주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다 돼요. 즉 플롯의 진행과 음악의 그 고조가 이루어지는 그 진행이 딱 매칭이 잘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편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촬영도 또한 잘했고요. 그래서 다 보시기 어려우면 메탈리카의 원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헤비메탈 그 지금 말씀드린 작품들의 스틸 이미지예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시무시하죠. 이게 메탈리카의 원 작품입니다. 전쟁 기록, 전쟁과 바이러스, 세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예시들을 갖고 왔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밴드 색감이라든가 촬영 기법이 어떻게 보면 막 멋을 부리지 않으면서 음악을 잘 표현해내는 음악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묵직한 사운드인데 이 묵직한 사운드를 영상이 어떻게 또 더 효과적으로 질량을 더 보태주는지 그런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괴기스러운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좀 징그럽지만 외국에서는 사실 워낙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그 작품인데 조명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트에서 찍었는데 조명이 사실은 인위적 조명이거든요. 이게 HMI를 쓴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조명 있죠. 큰 조명. 파란색 나오는 거. 그 조명을 쳐서 찍었고 또 필름을 찍었어요. 필름을 찍어서 이런 컬러나 질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처럼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막 표정을 잡고 꽃미남이 되거든지 뭐 아이돌처럼 막 눈빛을 보내고 그런 작품들은 아니고 오로지 연주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들의 에너지와 집중하는 연주 뮤지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뮤직비디오를 다 좋아하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추천해드리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자, 이거는 걸리면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를 일단 줄여놓고. 예, 이거는 이제 너바나의 뮤직비디오인데 이 당시에 그 뮤직비디오 감독을 찾았을 때 가장 못 찍는 감독을 찾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밴드 음악이라는 게 너무 잘 찍어버리고 다 똑같이 찍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나오는 뮤직비디오에는 좀 새롭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잘 못 찍는 뮤직비디오 감독을 찍어서 이렇게 한 세트에서만 찍었어요. 근데 이제 너바나를 아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조명도 보면 막 밑에서 올려다 찍고 이게 그림자 나오고 그 조명수가 되게 적어요. 예. 이런 실루엣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 자체가 이거 얼터너티브 락이면서 자기들의 음색에 맞는 걸 찍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연출하게 된 것이죠.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얼터너티브 락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레디오 헤드죠. 너바나는 커트 코베인이 자살을 하면서 사실은 활동을 이제 끝났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팀이 레디오 헤드예요. 이 사람이 크립이라고 하는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고 이 당시에 나왔던 91년도의 작품으로서 이 밴드의 음악 얼터너티브 락 장르의 또 다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뮤직비디오를 되게 잘 찍는 밴드예요. 잘 찍는다는 것은 막 세련되게 찍는다기보다는 음악에 너무 맞게 찍어요. 고급스러운 패턴도 아니고 어디 유행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음악의 가사가 그러면 그 가사의 질감에 맞게 찍는 거예요. 촌스럽더라도 그걸 잘 소화내는 밴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천을 해드립니다.